안녕하세요. 현실자유시장 투동연구소입니다. 오늘은 S&P 500이 너무 고점이라 들어가기 무섭다는 지인의 질문을 주제로 삼아가지고 한번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해볼까 해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투자에 대해서는 많이 안 하시고, 은행의 파킹 통장이나 예금이나 적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으신데, 사실 투자라는 게 투기적으로만 하지 않는다면 저는 무조건 해야 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경제적 자유의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이 채널을 만들었긴 했지만, 사람이 계속 시작에 머무를 수만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영상도 그냥 재미삼아 한 번씩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S&P 500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지금 2022년 하반기부터 쭉 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무슨 근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지금 전고점을 넘었고 이게 많이 오른 것 같아서 지금 S&P 500 좋은 거 알겠는데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이제 지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봐가지고 이제 요런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일단은 지금 많이 오른 것 같아서 못 들어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거는 마켓 타이밍을 보는 사람의 시선인 거죠. 그래서 테크니컬적인 분석을 하든 펀더멘탈적인 분석을 하던 간에 어떠한 분석을 하고 나서 마켓 타이밍을 이렇게 재는 그런 투자자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마켓 타이밍 기술이 사실 일반인이 구사해서 성공하는 거는 조금 힘들다, 불가능이라고 적었는데 완곡한 표현으로 힘들다 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에요. 마켓 타이밍을 본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고, 제가 마켓 타이밍을 안 본다고 해서 맞는 게 아니거든요. 누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이거는 믿냐 안 믿냐의 차이예요. 저보다 어떤 사람이 먼저 이 이야기를 했다면은 저는 나중에 얘기한 사람이겠지만 제가 만든 말인데, 저는 투자는 믿음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과거에 많이 빠졌을 때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또 빠질 때 사면은 올라올 거야 라는 거를 맞다 틀리다의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믿냐 안 믿냐의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수익이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으니까 미래에는 어떤 일이 생겨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올라왔다가 이렇게 떨어져도 이건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어떠한 이유가 있겠죠. 어떠한 이유가 있겠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전고점을 돌파했을 때 요만큼 더 올라왔으니, 이러한 상황에서 올라와서 전고점을 돌파했을 때 더 올라갈 거다 라고 생각하는 거는 믿냐 안 믿냐의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누구 말이 맞고 누구 말이 틀리다 이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이 믿음의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의 근거. 저는 왜 이렇게 생각하냐, 저는 왜 마켓 타이밍 기술이 일반인이 구사해서 성공하는 게 힘들다고 생각하냐라는 거에 대한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 근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과거 사례를 분석을 해봤을 때 시장의 하락세를 피하려다 상승세를 놓쳐서 굉장히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일단은 과거 사례를 몇 개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1972년부터 2022년까지의 S&P 500의 어뉴얼 리턴이에요. 그러니까 1년 수익률이에요. 1972년에 19% 상승했고 73년에는 14% 떨어졌고 이렇게 하는데, 이 빨간색이 지금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고 검은색이 이제 플러스니까 이 플러스인 게 굉장히 많죠. 지금 이거는 뭐를 정리해 놓은 거냐면은 매년마다 팔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0년에는 코로나가 있었고, 그 전에는 미중 무역 전쟁이 있었고, 2017년에는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시중에 돌았고,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문에 팔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러니까 매년마다 팔아야 되는 이유는 넘친다는 거죠. 그런 이유가 넘치는데, 윈스러 웰스라는 이제 자산운용사의 자료를 보면은 1980년에 내가 1만 달러를 투자를 해서 2022년까지 갖고 있었으면은 108만 달러가 됐을 거예요. S&P 500에 이렇게 만 달러 투자해가지고 쭉 갖고 있었으면 108만 달러가 되는데, 만약에 이 갖고 있던 중에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10일을 놓쳤으면은 수익률이 55.5%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48만 달러밖에 안 돼요. 그리고 만약에 40일을 놓쳤으면은 수익이 약 10분의 1 토막이 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마켓 타이밍을 내가 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빠져나왔는데, 그 마켓 타이밍을 본 게 틀려가지고 그날 만약에 크게 상승을 했어요. 근데 그 크게 상승한 그런 일을 열흘만 놓쳐도 수익이 반토막 이상 날아간다는 거죠. 이 자료의 소스는 이제 블룸버그에서 갖고 왔는데 이러한 자료가 있고, 이렇게 분석을 한 회사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다음 이거는 다른 자산 운용사의 자료예요. 하트포드 뮤추얼 펀드라는 자산 운용사의 자료인데 보면은 1994년에서 2023년도 사이에 S&P 500의 가장 좋은 상승률을 보였던 날이 하락장에서 50%의 비율로 발견이 됐고 상승장에서 첫 번째 2달 동안 28%가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빈도로 시장이 좀 안 좋을 때 이런 최고의 상승날이 나왔다라는 거고, 여기도 똑같이 1994년도에 내가 $10,000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은 2023년까지 갖고 있었으면은 18만 1,763달러가 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 만약에 10일을 놓쳤으면은 8만 달러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익의 54% 정도가 날아간다 이 말이고, 최고의 상승날 30일을 놓쳤다면은 수익의 83%가 날아간다라는 이러한 자료예요. 그 다음에 CNBC의 기사도 있어요. JP모건 SM 매니지먼트에 대한 소스를 갖고 온 건데, 만약에 2003년에 $10,000 투자했으면은 2022년까지 64,844달러가 되는데, 이 중에 가장 좋은 날 10일을 놓쳤으면은 29,700달러가 된다. 그러니까 수익의 54% 날아간다. 그리고 만약에 가장 좋은 날 40일을 놓쳤다면은 수익이 아니라 손실을 봐요. 마이너스 20%의 손실을 봤다. 그래서 연평균 마이너스 1.1%의 손실을 봤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3개의 팩테스트를 갖고 온 건데 날짜가 조금 다르죠. 시작일이 2003년, 시작일이 1994년, 시작일이 1980년 이렇게 다른데 결과는 거의 다 비슷한 결과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사들이 말해주고 있는 건 어설프게 마켓 타이밍 해가지고 최고의 날을 놓치지 마라. 시장에 항상 붙어 있어라. 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VA 방식으로 S&P 500을 정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채권도 투자하고 한 투자도 해보고 뭐 공모주에도 투자하고 뭐 이런 것들 많이 투자하죠. 자산 배분을 해가지고 올해도 포트폴리오를 갖고 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죠. 어떠한 전략이 과거의 성과와 다르게 미래에 망가질지 모르니까 그런 것들을 가져가기는 하는데 일단 거의 중심이 되는 거는 이제 S&P 500을 정식 투자로 한다. 근데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 방식이 아니라 밸류 에버리징 방식으로 저는 투자를 하는데, 이렇게 계속 시장에 붙어 있으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면 저는 마켓 타이밍이 안 될 거다라는 생각을, 그런 거를 믿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 생각의 결론은 마켓 타이밍을 노리는 거는 많은 시행 횟수를 통해서, 그리고 본인의 승률을 측정을 해서 관리하는 사람이라면은 저는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테크니컬 아날라이시스를 해가지고 뭐 RSI를 본다든지 맥디를 본다든지 이동평균을 본다든지 해가지고 내가 시행 횟수를 계속 늘려보니까 내 승률이 좋아. 그래서 나는 계속 수익이 나고 있어. 뭐 이런 분들이 있다면은 좀 인정이죠. 인정인데, 근데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뉴스가 쏟아져 나오는 거를 보고서 움직이죠.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 지금 나가야 된다. 뭐라든지 워렌 버핏이 팔았다. 그러니까 나도 팔아야 되지 않을까? 라든지 뭐 이렇게 전략의 일관성이 균일하지가 않아요. 그거를 또 계속 뉴스만 보고 어쩌한 특정한 뉴스가 나왔을 때 시행 횟수가 몇 번이 가능하고 거기에 대한 내 승률이 어떻게 되고 수익률의 편차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통계가 있다면은 그런 분들도 저는 인정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이제 감으로 하는 거죠. 뭔가 감이 안 좋아. 지금 너무 높아. 그래프가 너무 높아. 당연히 떨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과거의 자료를 갖다가 통계를 내보면은 이런 하락장에서 큰 상승이 있었던 경우가 많고, 그리고 그런 큰 상승이 있었던 날에 몇 번만 놓치더라도 수익률이 굉장히 크게 반감이 된다. 뭐 이러한 백테스트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S&P 500이 너무 높은 것 같아 라는 생각으로 그런 투자를 하지 않는다기보다는 뭔가 일관적인 전략을 구축을 하고 그거를 실행을 해 나가는 게 더 좋지 않나,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P 500을 뭐 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계속 사고 있어요. 이게 정고점을 돌파해도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믿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영역입니다. 믿지 않으면 팔아야겠죠. 그리고 믿은 거에 대한 결과가 나쁘더라도 본인이 책임을 져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976년부터 2022년까지 S&P 500을 만약에 1년만 보유했을 때, 5년 보유했을 때, 10년 보유했을 때, 20년 보유했을 때를 이렇게 평균으로 나타낸 그래프예요. 그런 그래프인데, 그러니까 1년 롤링이라는 게 내가 1년 단위로 계속 사고 1년 단위로 어떻게 됐나를 이렇게 롤링을 보면은 최고 수익은 61.2%고 최악은 마이너스 43.3%죠. 근데 내가 5년 단위로, 그러니까 2000년에 사서 2005년에 팔고 2001년에 사서 2006년에 팔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수익률이 어떤가를 확인해 보면은 최고는 29.6%, 최악은 마이너스 6.6%예요. 근데 이거를 10년
10년으로 했다. 2000년도에 사서 2010년에 팔고 2001년에 사서 2011년에 팔고 이렇게 했다면은 최고는 19.5%, 최악은 마이너스 3.4%. 예,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20년에 롤링으로 했다라고 하면은 최악이 4.8%, 그러니까 연평균 복합 성장률이야. CAGR이 4.8%, 그 다음에 최고는 18.3%라는 거죠. 그러니까 20년 동안 갖고 있으면 여태까지 손해는 보지 않았다. 무조건 이익이었다.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높은 그런 상승률을 갖고 왔다. 그리고 이거를 제가 그 코스피에서도 해봤었는데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 동안 갖고 있으면 손해는 보지 않아요. 물론 4.8%라는 이 수익률 자체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투동자에서는 뭐 멤버십 분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만 8% 정도는 노리고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최악일 경우에 이러니까 뭐 이게 여기에 있을지 여기에 있을지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이걸 100% 장담할 수가 없어요. 100% 장담을 한다면 그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세상에 100% 어딨어요.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근데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또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이게 이제 S&P 500에 몰빵했을 때의 이야기고 만약에 6040으로 뭐 채권이랑 나눠서 샀다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5.5%에서 15.4% 뭐 이렇게 되니까 저는 6040을 하기에 나쁘지 않은 시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 뭐 어떠한 S&P 500에 투자하는 게 너무 높아 보여서 좀 불안하다. 정말 그렇게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뭐 이러한 것들을 대안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6040 같은 거를요. 근데 물론 지금까지 얘기한 것도 과거의 자료를 갖고서 이제 통계를 내고 과거의 자료를 분석을 한 거니까 이게 미래에 꼭 반복이 된다는 그런 보장은 없죠. 보장은 없지만 어찌됐건 투자는 믿음의 영역이고 무언가를 믿는 데에는 자신만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S&P가 많이 오르긴 했어도 제 갖고 있는 금융자산의 일정 부분은 밸류 에버리징 방식으로 계속 S&P 500을 투자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 질문을 준 그 친구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뭐 요거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